민주주의 체제에서 권력의 본질은 정당성에서 나온다. 통치자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는 그가 법적으로 정당성을 갖추었기 때문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대중이 그 정당성을 신뢰하고 있다는 믿음이다. 이 믿음이 없다면 법적으로 아무리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더라도 실질적인 권력은 허상에 불과하다. 대통령이라는 직위 역시 마찬가지다. 대통령은 국민의 신뢰와 동의 위에서만 그 권력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의 권력은 법적 권위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대중의 신뢰라는 무형의 자산 위에서 성립된다. 마치 강력한 나무도 뿌리가 깊지 않으면 쓰러지듯이 대통령의 권력도 국민의 신뢰가 없으면 유지될 수 없다. 막스 베버는 권력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며 전통적 권위, 합법적 권위, 그리고 카리스마적 권위를 논했다. 그는 합법적 권위가 근대 국가의 통치 원리라고 설명했지만 카리스마적 권위도 일정 부분 필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않았다. 대통령이 단순히 법적 정당성만으로 통치할 수는 없다. 현대 민주주의 체제에서도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카리스마와 리더십을 통한 개인적 신뢰가 필수적이다. 이런 의미에서 대통령의 권력은 법과 제도에 의해 보호받는 동시에 대중에게 신뢰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한국 정치에서 대통령이 비선 세력에 휘둘리고 있다는 의혹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대통령의 권위가 대중의 눈앞에서 완전히 무너졌다는 점이다. 대통령의 권위, 즉 영은 그의 신뢰에서 나온다. 신뢰가 무너지면 그의 명령도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으며 대통령직 자체의 의미가 상실된다. 대통령이 법적으로 아무리 권한을 가지고 있더라도 국민이 그를 신뢰하지 않으면 그는 고립된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바로 그렇다. 대통령이 신뢰를 잃었고 그로 인해 그의 권력은 형해화되었다. 국민은 대통령의 진정한 모습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그를 더 이상 존경하지 않는다. 명태균 스캔들이라는 사건은 대통령의 권위 붕괴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 스캔들은 법적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그 본질은 법적 문제를 넘어선다. 사건의 실체와 관련된 법정 다툼에서 한편은 부적절하지만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주장할 것이고 반대편은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맞설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싸움은 결국 부질없는 논쟁에 불과하다. 이미 대통령의 신뢰가 파산했기 때문이다. 신뢰를 잃은 대통령에게 법적 다툼은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의 신뢰 자본이 고갈된 이상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국민은 대통령의 진정성을 의심할 것이다. 대통령실은 명태균과의 만남을 2번이라고 해명했지만 실제로는 최소 4번 이상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거짓말 자체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이 과정에서 대중이 상상하는 대통령의 모습이다. 명태균이 대통령의 자택을 셀 수도 없이 방문했다. 고 주장한 것, 그리고 대통령을 명박사로 불렀다는 사실은 그가 비선 실세 앞에서 무력하게 앉아있는 모습으로 상상된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대통령이 대중의 눈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해졌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명태균이라는 인물이 대통령과 자주 접촉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대통령의 위신은 손상되었고 국민은 그를 더 이상 존경할 수 없게 되었다. 이 사건은 또한 대통령을 향한 협박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대통령이 이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명태균의 업체가 3억 7천만 원에 달하는 여론조사를 진행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대통령이 선거 브로커에 의해 조종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준다. 대통령이 비선 실세에게 조종당하고 있다는 이미지는 국민의 상상 속에서 더욱 강력하게 자리 잡는다. 대중은 대통령이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무력한 인물로 보게 되었고 그의 권위는 완전히 무너졌다. 대통령이 제가 집사람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라고 말했다는 발언은 더욱 충격적이다.
이는 대통령이 자신의 배우자에게조차 주도권을 빼앗긴 듯한 모습으로 비춰지며 마치 부두술사에게 사로잡힌 인형처럼 묘사된다. 수석들이 있는 자리에서 영부인이 대통령에게 민망한 언행을 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증언 역시 대통령의 권위가 상실된 현실을 보여준다. 대통령은 자신의 지위에서조차 존중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여 있으며 그 권위는 공직자들 앞에서도 무너진 상태다. 이 모든 사실들은 대통령이 리더로서 최소한의 자격조차 상실했음을 나타낸다. 더 나아가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전한 용산의 분위기는 대통령이 비선 실세들에게 휘둘리고 있다는 인상을 더욱 강화시킨다. 김대남은 십상시 같은 몇몇 인물들이 대통령실을 장악하고 있으며 이들이 영부인과 네트워크를 형성해 대통령을 쥐락펴락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대통령의 집무실은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겨졌지만 그곳은 간신들이 가득한 궁궐로 전락했다. 대통령의 권위가 추락한 것은 이제 공공연한 사실이 되었으며 비선 실세들에 의해 조종당하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각인되었다. 이처럼 대통령의 권위가 상실된 지금 그에게 남은 정치적 자산은 거의 없다. 대통령의 권위가 무너진 상황에서 공직자들이 그를 따를 이유는 없다. 국민 역시 그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으며 존경할 이유도 없다. 대통령이 권위를 잃은 순간 그의 정치 생명은 사실상 끝났다고 볼 수 있다. 대통령직은 단순한 법적 권한에 의존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기반으로 성립되는 자리다. 그 신뢰가 사라지면 대통령직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이 상황은 마치 오즈의 마법사에서 대마법사로 통치하던 서커스 단원의 허상이 드러나는 순간과 같다. 오즈의 마법사에서 에메랄드 시티의 열기구를 타고 불시착한 오스카 조로아스터라는 인물은 서커스 단원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조잡한 복화술과 기계장치를 이용해 대마법사 행세를 했다. 그러나 그의 속임수는 결국 탄로났고 그는 진정한 권위자나 마법사가 아님이 밝혀졌다. 우리는 지금까지 대통령을 진정한 리더로 믿고 따랐으나 이제 그의 권위가 허상에 불과했음을 깨닫고 있다. 대통령이 국민의 신뢰를 잃고 그 권위가 조작된 것임이 드러난 지금 그의 정치적 운명은 이미 결정되었다. 대통령직은 법적 권위만으로 유지될 수 없으며 신뢰와 존경이 결여된 대통령은 더 이상 리더로서 기능할 수 없다. 지금 우리는 대마법사로 믿었던 인물이 사실은 서커스 단원에 불과했음을 알게 된 순간에 처해 있다. 대통령의 권위가 붕괴된 상황에서 그의 정치적 생명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